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이 아빠 류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채널에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 채널은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요, 저는 이론을 보고 우리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제가 하는 육아들을 리뷰해주는 형식의 정보성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아 정보를 다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아니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고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항상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취지에 맞춰서 분리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분리불안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댓글로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분리불안이 있나봐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분리불안은 애착 형성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잘 되었을 경우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제 채널에 이렇게 와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떨어졌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보통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경험을 안겨줬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여러 장소에 이동을 하면서 양육이 되었거나, 아니면 부부가 아이 앞에서 심하게 계속 싸워서 관계가 별로 안 좋구나, 아니면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안겨줬구나, 이런 경우인데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면 뭐지? 아빠 왜냐하면 제 채널에 와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이를 그만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안겨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착 형성이 너무 안 돼서 아이가 불안해하구나 라는 걱정,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들 느끼시는데요, 분리불안은 그렇게 나쁜 경험으로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가, 아이와 아빠가 많은 애착 형성, 깊은 애착 형성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책임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7개월쯤에서 아이가 분리불안 증상을 점점 보이기 시작하다가 17개월, 18개월 정도 되면 심해지다가 30개월이 되면 조금 추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소심한 아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특성상 조금 더 분리불안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너무나 애착 형성이 잘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해를 하셔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요,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바로바로 해줘야지 아이가 안정감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아이는 이때까지 즉각적으로 자신의 요구들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 조금만 떨어져도 내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되구나, 내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아야.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를 어쩌면 뺏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너무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우시기보다는 스스로 도전해보고,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도 내가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경우들 많으셨을 겁니다. 분리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다른 조부모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에게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괜찮아 할아버지야, 괜찮아 고모야, 괜찮아 아빠 아는 아저씨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물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 부모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게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아이가 떨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가서 울었을 때는 그냥 바로 받으셔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자연스러운 아이에게 나타나는 불안감의 형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상을 억지로 다시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30개월이나 아니면 36개월까지라도 기다려 주시면서 아이가 서서히 불안감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 장소에 아이에게 적응을 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 아이는 약간의 혼란감이 올 거예요. 여기 가서 양육을 하고 저기 가서 양육을 하고, 그러면 좀 적응했다 싶으면 또 딴 데 가고, 또 적응했다 싶으면 또 딴 데 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방법도 조금은 지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아이의 분리불안을 조금씩 케어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분리불안을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몰래 사라지면 불안한 것을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몰래 사라지게 되면, 아이에게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지, 아이는 갑자기 놀다가 뒤에 딱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요. 그게 더 불안하겠죠. 엄마 아빠가 정식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고 엄마 아빠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울더라도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갔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이에게 믿음 형성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라지게 되면 아이가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진다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란이를 같이 키우면서 분리불안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했었고 이란이를 기르면서 느끼게 된 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도 소심한 성격이면 저같이 인싸가 아니라 아싸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느 장소에 가면, 지금도 혼자 어색한 장소에 가면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장소에 별로 가기가 꺼려져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부모와만 계속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색한 장소에 가면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겠죠. 자신이 태어나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란이 보러 놀러오세요. 안녕. 이란이도 인사했지?